계엄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국민의힘 중진으로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해체의 목소리도 컸고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국민들은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 분주했던 주변국들 반응과 함께 당선 이후의 미일 반응들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3일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는 민주당 개표 상황실 모습을 송출하며 이 후보의 승리가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NHK 방송도 이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며 속보를 냈습니다. 이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외신은 이 후보의 당선이 한국과 중국, 북한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SJ는 이재명 후보가 한때 자신을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재명 후보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며 한미 관계를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라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차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비용 부담, 대북 관계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선거는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CNN은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인 한국은 수개월 동안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했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역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과도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며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국가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후보가 4일 취임식을 갖자마자 맞닥뜨리게 될 주요 과제들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 경제 침체, 미국의 관세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 통합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유럽 매체들도 3일 오후 국내 방송 3사가 발표한 21대 대선 공동 출구 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이를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뉴스 홈페이지 두 번째 줄에 야당 이재명 탄핵 혼란 이후 한국 대선에서 대승 예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현장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장에 모인 이재명 지지자들을 만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릴 것,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경제를 살리고 계엄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홈페이지 세 번째 기사로 중도 보수 이재명 후보가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국민들은 77.8%의 투표율로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도 홈페이지 다섯 번째 기사로 한국 대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대선에서 야당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중국 및 북한과 관계 개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위기에 빠졌다며 새 대통령을 통해 한국이 이전에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오전 6시 21분 바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한국의 6.3 대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됩니다. 현지 시각 3일 백악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 질의에 연단에서 답변지를 찾지 못해 구해다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 아래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간접적으로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며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안미경중 노선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정면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자는 2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약 4,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한반도에서 영구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화의 속도는 군사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한국에서 지상군 철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즉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가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등을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 석전은 한국의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의 비상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건 트럼프의 동맹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트럼프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주한 미군 병력 전면 철수를 포함한 복수심에 찬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워싱턴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 세력의 이런 결정은 한중 관계 강화라는 핵심 목표를 방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중에 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협상에 대해 민생 극복과 내란 극복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방인 다른 나라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강대국이 하는 일종의 정치 행태인데 잘 이겨내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200만 명이 길을 펼 수 있다면 접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 후보는 저도 만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약탈이고 조공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국가들끼리 하는 외교는 쌍방에 모두 득이 되는 길이 있다며 우리는 꽤 카드를 가지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막무가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익을 위한 초반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기반으로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